지도로 보는 부동산 오늘도 심영석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디로 떠나볼까요? 예, 오늘은 동탄입니다. 아, 동탄 가장 핫한데. 예, 맞습니다. GTX A 노선이 3월 말에 일부 개통했죠. 근데 동탄에서 이제 수서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강남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최근에 이제 신고가 뭐 이런 가격대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동탄 쪽을 살펴보시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동탄이 화성에 속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화성까지 넓게 해가지고 대략적인 소개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예, 그 화성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도 저희가 이제 표시를 한 걸 보면 이 면적 자체가 서울의 1.4배랍니다. 크긴 한데 좀 안타까운 게 서쪽이죠. 서쪽 보면 읍이나 면이 많죠. 예. 예, 그래서 이쪽은 이제 조금 전원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동탄 신도시라고 하는 데가 동탄 1동부터 동탄 9동까지거든요. 면적은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이 면적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면적이 서울의 1.4배니까요. 상당히 크다. 예,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동서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 대신에 이 동탄 쪽, 물론 우리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봉담이라든지 향남 이런 쪽들도 사실은 우리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동탄이 이제 압도적으로 산업단지들이라든지 뭐 이런 걸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경기도 1위고요. 전국으로 4위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동탄 1동부터 시작해서 9동까지 있는데요. 동탄 신도시는 1신도시하고 2신도시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1신도시는 동탄역이 나중에 우리가 표시를 드리보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서쪽은 1신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1동부터 3동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리가 동탄 신도시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2신도시를 이야기하시거든요. 2신도시는 오른쪽 편이다, 동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크게 동탄 1신도시하고 2신도시는 나눠질 수 있는데요. 2신도시 지역이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도 우리가 조금 몇 개 권역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위쪽에서부터 본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동탄 테크노밸리 첨단 산업단지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산업단지의 도시계획 용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우리가 북동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아파트 이름에는 파크 이런 이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이슈가 되고 있는 동탄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GTX A 노선이 뚫렸죠. 그래서 수서까지 뚫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시범단지가 조금 크게 형성돼 있어요. 예전에 이제 일산이라든지 분당에 비해서 조금 크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한 10개 정도 아파트 단지가 시범단지입니다. 그래서 시범단지는 처음 개발됐고 위치가 좋은데 일단 자리를 잡죠. 그래서 동탄역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하고 동탄역 주변으로 해서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라고 하는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이 지역들이 동탄역 주변의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밑으로 또 내려와 보면 동탄 또 호수공원이 있거든요. 예.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 가보시면. 하지만 이 호수공원 주변으로 해서 또 아파트 단지들이 대거 들어서 있는데요. 레이크, 호수공원 이런 명칭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호수공원이 보인다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구동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아직도 미개발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CC도 화성 상록 CC하고 이런 골프장 밑에 부분인데요. 여기는 이제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신주거 문화타운이라고 보통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이제 아파트 분양이 최근에 이제 아파트 분양이 된다 그러면 대부분 이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도시가 되게 많은데 이 중에서도 현재 뭐 동탄만 뜨겁잖아요. 다른 데는 이렇게 안 뜨겁고. 언제부터 이렇게 동탄이 뜨거웠나요? 동탄이 원래 최고 가격, 여기 뒤에서도 우리가 설명하겠지만 대장 아파트가 대부분의 분들이 동의하십니다. 이게 동탄역 롯데캐슬이라고 해서 SRT하고 GTX A 노선이 가는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롯데백화점은 아니 단지 내 상가 비슷하게 그렇게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뭐 너무 좋죠. 그래서 이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가 16억 2천, 작년 10월 정도에 거래됐으니까요. 상당히 이제 가격이 좀 하락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 자체가 16억 2천. 그리고 시범단지가 15억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을 원래 형성하고 있었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상당히 가격이 높았던 지역.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GTX A 노선이 개통되면서 그게 이제 강화되고 있고 41평 같은 경우가 최근에 22억 신고가가 나왔죠. 화성이 동탄 말고도 굉장히 면적이 넓잖아요. 예, 맞습니다. 비동탄 부동산 한번 볼까요? 비봉면 이쪽 편에 우리가 병점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그래 맞습니다. 병점역 있는 지역인데요. 봉담역 이쪽일 겁니다. 병점
병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아파트들이 꽤 많이 들어섰거든요. 인구도 한 11만 정도 되니까요. 적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봉담업, 그 다음에 향랑업 이런 쪽들도 8만 8천, 뭐 8만 6천 정도 인구를 기록하고 있고요.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읍이나 면 지역들도. 동탄이 뭐 압도적으로 늘고는 있지만 뭐 이런 지역들도 계속 늘고 있고요. 가격대도 말씀드렸던 병점 같은 경우가 한 7, 8억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니까요. 경기도에서 상당히 이제 높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봉담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6억대, 그 다음에 향랑업도 5억대 후반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가격대들을 상당히 좋게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탄하면은 뭐 현대기아차, 삼성전자 이런 대기업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황과 앞으로 뭐 더 들어올 기업도 있나요? 동탄 쪽은 말씀드렸듯이 화성 캠퍼스가 있고요. 뭐 바로 위에는 이제 또 기흥 캠퍼스가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도시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제 기아 자동차 연구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동탄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듯이 북동탄 쪽이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제 화성 캠퍼스도 지금 라인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반도체 장비 쪽으로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요. 이건 국내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이쪽에 이제 임대를 놓으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해외에 아주 유명한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대부분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외 업체들도 계속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죠. 동탄으로 들어와서 좀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뭐 어쨌든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보는 것이 좋은데요. 평균 매매 가격은 5억 2,500만 원 정도 되고요. 전세 가격은 3억 1,2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8사 기준이죠? 예,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8사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이제 동탄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가 작년 10월 달에 16억 2천을 찍었고요. 최근에 이제 30평대는 아닌데요. 보시면 41평까지 있습니다. 예, 이걸 이제 평으로 우리가 바꿔보면 41평형 아파트가 있거든요. 이 아파트가 이제 22억까지 거래가 됐고요. 말씀드렸던 이제 시범단지라고 그러죠. 이쪽에 이제 시범단지들이 넓게 이제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 아파트들이 거의 15억 가까이 이렇게 예전에 최고가로 거래됐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한 12억대 정도에 거래되면서 한 3억 정도 최고가의 차이를 두고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GTX가 뚫린 지 한 달이 됐는데 실제 이용객이 기대치만은 못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현재 동탄 아파트와 GTX 개통과는 큰 상관이 없다 가격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GTX 효과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요? GTX가 올해도 이제 6월 달에 다시 또 GTX가 뚫리는 역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GTX가 동탄부터 이제 수서까지 강남 쪽으로 본다 그러면 뚫렸는데요. 위쪽으로 이제 파주운정부터 그죠? 또 서울역까지 뚫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동탄에서 수서까지는 뚫렸지만 서지 않는 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된다 그러면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강남 쪽에 삼성역까지 이제 뚫리죠. 그것까지 다 고려해 본다 그러면 사실은 뭐 예측한 수준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GTX가 뚫렸다고 다 오를 거냐? 네.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게 맞아요. 동탄이 가지고 있는 직주 근접 일자리가 여기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일자리 자체가 굉장히 고급 일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힘을 받고 있는데요. 만약 6월 달에 파주운정 쪽에서 이제 서울역까지 접근하는 12월에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 구성역이라든지 구상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이제 용인역 같은 게 뚫리고 이러면 일자리가 있는 지역하고 없는 지역 뭐 이런 데들이 어떤 차이를 나느냐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롯데캐슬도 그렇고 뭐 호수공원 아파트도 그렇고 20억을 찍었는데 이 20억이 뭐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해야 이게 20억에 납득이 가고 또 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20, 30평대들은 지금 가격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40평대가 사실은 여기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40평대가 좀 희소하거든요. 예, 그리고 거래가 계속 일어나면 상관이 없는데요. 사실은 거래가 딱 한 건, 두 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추이를 너무 이제 깊게 의미를 가지실 필요는 없는데요. 동탄은 이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아진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옆에 보시면 상업이라든지 업무 쪽으로 개발할 지역이 많이 있죠. 여기가 이제 광역 비즈니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개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문화밸리 이런 것들도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를 보고 아마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그렇게 거래되는 한두 건을 가지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일비는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실입주하는 입장에서 좀 투자 진입 장벽이 낮은 곳 혹은 가성비가 좋은 지역이 있다면 어디를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시범단지가 일단은 아직까지 뭐 가격이 반등을 해서 막 오르고 전국적으로도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탄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거래가 나오는 게 말씀드렸던 이제 동탄역에 딱 붙어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뭔가 호재의 기운이 이렇게 좀 퍼져나간다 그러면 어디로 퍼져나갈 거냐? 당연히 이제 시범단지로 여기 보시면 사실은 동탄역하고 롯데캐슬이 가깝긴 하지만 여기도 큰 차이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지역들도 주의 있게 지금은 보실 필요가 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뭐 시범 도시합 센트럴시티라든지 아니면 저 위쪽에 시범 우남 뭐 이런 아파트들이 한 12억대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한 15억대까지로 본다 그러면 아직 한 3억 정도 그죠? 최고가에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최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으니까요. 동탄에 들어가 보신다 그러면 이런 시범 아파트 단지를 지금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동탄이 가성비가 좋다고 해도 12억 이게 낮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직주 근접이 아니다는 판단에 있어서 좀 대체할 만한 지역이 있을까요? GTX A 노선은 제가 계속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면 마지막까지 올라가면 이제 운정까지 갑니다. 여기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가지고 계속 가는데요. 가시다 보면 신갈이 나옵니다. 그죠? 계속 올라가다 보면 더 올라가야 되죠. 예. GTX가 사실은 이 동탄이 상당히 먼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고려해 보셔야 될 게 지리적으로 멀다고 해서 꼭 시간적으로 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교통 호재 같은 걸 많이 따져 보셔야 되는데 신갈 IC 위쪽으로 보면 GTX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제가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뭔가 역 비슷한 게 생깁니다. 저쪽에 있네요, 표시가. 예. 그래서 여기 원래 수인분당선 구성역이 있는데요. 그 옆에가 역이 생기는데요. 이 역이 이제 용인역입니다. 근데 지금은 개통을 안 했습니다. 근데 올해 아마 6월 정도에 제가 개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 구성역 주변, 즉 용인역 주변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분양한 아파트들도 있어요. 여기 이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입니다. 아직 미분양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미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분양권 거래들이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20평대가 원래 분양가가 아마 8억 조금 넘는 수준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분양권 거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30평대는 12억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탄역에 붙어있는 시공 아파트 단지하고 거의 비슷해요. 가격대가. 물론 이제 새 아파트라는 측면은 있지만 좀 가격대가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꽤 있습니다. 삼거 마을, 삼성 레미안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블루밍도 있거든요. 이런 단지들이 좀 대단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보시면 2002년 그러니까 2000년 초반에 입주한 아파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또 특징이 뭐냐 그러면 2000년 초반에 입주한 아파트들은 우리 삼성 레미안 단지 정보를 이렇게 보시면 평형대가 어우, 다 대형 평수네요. 그러니까 2000년 초에 입주한 아파트 블루밍도 제가 이렇게 보시면 단지가 평형대 보시면 가장 적은 평형이 대부분 30평형이고요.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실수요자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평형이 크긴 합니다만 그러더라도 이런 지역 아파트는 여전히 이제 조금 저렴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GTX A 노선 용인역 그리고 수인분 농선이라고 하면 구성역 여기는 이제 환승이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런 지역 아파트들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오히려 용인역에서 더 가깝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오늘 가장 핫한 동탄 이야기 들었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